더 큰 우주의 스크립트 안에 최고의 버전의 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 이고는 그걸 계속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환상을 깨고 사랑과 인간성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이 시스템의 일부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영화 매트릭스 보면 주인공 레오는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달콤한 그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파란 약 대신 빨간 약을 선택하는 그 장면 우리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를 딱 선택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케이블이 다 꽂힌 채 어떤 캡슐에 갇혀서 기계 에너지원으로 내 몸이 살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던 세상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진짜가 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네오의 몸이 캡슐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이 몸은 다 약해져 있고 자신이 엄청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훈련을 시작하죠. 우리 깨달음, 이 깨어남이 있다면 항상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죠. 약해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련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아주 만족스럽게 되고 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역시 순조롭게 풀리면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이제 아주 큰 시험의 순간인데 정말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오는 합리적인 선택과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이 사랑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 인간의 이 똑똑한 뇌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이 모피어스가 누구냐면 그 네오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스승이 위기에 빠졌는데 합리적인 선택,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사람을 버려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어떤 선택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피어스를 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그 사랑을 같이 선택한 거죠. 둘이 같이 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제 내몰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이 네오가 각성을 하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오는 사랑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선택된 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를 마주했으면 이제 평화를 찾고 끝나면 또 참 좋을 텐데 역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게, 이 스토리라는 게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를 살고 있다고 믿는 순간 또 한 번 또 깊은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자를 만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대체 나를 선택한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설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는 이 시스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넌 특별하지 않아. 더 원이라고 했지만 너만 선택된 존재라고 느꼈겠지만 사실 이미 넌 6번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어떤 또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깨어났다고 믿었던 그 길조차 사실은 더 큰 시스템 안에 설계되어 있던 어떤 안정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는 그 진짜를 선택하는 시나리오조차도 이미 더 넓은 의미에서 큰 스크립트 안에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유마저도 어떤 그 시스템이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믿는 것들이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설계되는 시스템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 뿐인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시스템 설계자가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네오에게 네가 살고 있는 그 자이온, 그 별을 버리고 일부 인류만 선택해서 매트릭스 이걸 재부팅하면은 인류의 일부를 네가 좀 살릴 수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이니까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또 네가 이 별을 지키는 옵션이 있다.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가 멸망할 수가 있다. 그 시스템은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하나의 선택을 지금 밀고 있죠. 재부팅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는 이 모든 논리와 확률 그리고 이 생존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나온 그 시스템 설계자가 짜뒀다는 그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별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와 함께 지냈던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난 지키겠다, 멸망하더라도 난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한 거죠?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대신 그냥 내 안의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 내가 사랑한 이웃, 이 나의 별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나가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좀 이기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결정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어졌던 이 더 원들은 모두 이 계산된 안정장치였지만 네오는 정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한 어떤 반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논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선택은 당연히 또 결국 큰 실현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스미스, 자기 상대 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그걸 끝까지 지키려 싸우다가 결국 이제 네오는 깨닫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나를 내주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스미스에게 흡수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근원 코드를 스미스 안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이 근원적 에너지가 이 적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직결되고 그 기계들은 그 통로를 이제 사용해서 스미스와 네오를 동시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네오가 자신을 희생해서 적과 함께 없어진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적이 잠식해버린 이 매트릭스가 다시 정상화되고 이 인간과 기계 모두를 위협하던 이 전쟁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 인간과 기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없어짐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 다리를 하나로 잇는 다리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평화를 찾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끝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질문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내용의 구조, 이거는 매트릭스 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도 이런 어떤 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도 그 시스템, 그 게임에 갇힌 채 그들이 만든 게임 안에서 놀아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갓난 아기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 그 시스템 크리에이터들과 그걸 바라보는 악한 세력들은 뭐 이제 끝났네, 이제 아기가 죽겠네, 아기가 죽고 마지막 주인공이 살면서 끝나겠네 라고 했는데, 주인공은 결국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시스템 안에서 놀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막 웃고 있던 그 악한 세력들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인간이 악하다, 그리고 악한 존재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게임을 시켜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한 결과, 인간이라는 그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본 거죠. 우리 인간은 악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모두가 이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웃지를 못합니다. 그전에는 막 죽는 걸 보면서 막 웃는데 이제 더 이상 웃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패턴의 뿌리를 더 깊이 따라가면 결국에 한 곳에 닿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 모든 이야기의 또 원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또 그 심지어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거기서 나온 아기까지 죽일 정도로 그런 잔인한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능에만 기댄다면 결국에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 싸우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결국 그 욕심이 인류를 멸망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침략해야 돼서 쟤 공격해야 되고 쟤 뺏어야 되고 쟤네 몰락시키려고 죽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계속 택합니다. 자신의 악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거죠. 계속 벽을 허물고 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를 시샘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채찍으로도 때리고 못이 박힌 왕관을 막 머리에 씌워서 피도 나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이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선택해서 죽은 이 존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이 가진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서 결국에 인간들이 신과 연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또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채널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삶의 선택들을 내가 하고 있고, 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느끼기 쉽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일까요? 이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면서 진짜 세상을 알게 되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오가 진짜를 선택했던 그 선택조차 이미 더 큰 스크립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선택 역시 이미 스크립트에 다 정해져 있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합리적인 선택 대신 내 안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서 점점 더 진짜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내 자신이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자신의 몸을 포기함을 통해서 이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 네오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진짜 세상과 가짜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했을 때 결국 평온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는 이 게임 룰 속에서 주인공은 끝까지 이 인간성, 내 안의 사랑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선택이 게임을 흔들고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신이 희생하는 선택을 했을 때 비웃던 그 악한 세력들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로 그들을 통제하는 세력들이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사랑이 있음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측 못한 가능성은 새로운 질서를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되는 성경 속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우주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는 선이라는 것을 이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악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던 세상에 완전 새로운 패턴이 열리게 된 거죠.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 인간의 본능이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질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분명하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더 큰 스크립트, 이 더 아주 큰 우주의 법칙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선택한다는 건 뭐 단순히 이 자기 사랑을 실천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 안에서도 내 안에 더 많은 사랑을 깨울 때 우리는 이 미움과 복수의 서사에서 벗어나고 더 큰 질서, 이 우주의 질서는 선한 것이므로 이 선한 우주의 질서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와 두려움의 패턴이 끊어지고 평온과 창조의 힘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들을 우리는 더 먼저 인생에서 찾아내게 되고 그런 위협들을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트라우마를 겪고 분노와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신경 패턴으로 계속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화할수록 그게 더 강해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두려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꺼내게 되는데 그때 내 안의 사랑, 이 내 안의 평온과 창조적인 힘을 느껴주기 시작하면 우린 다시 내 안의 평온, 원래의 이 우주 질서, 이 안에 있는 나의 방식, 이 세상의 나무는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 그냥 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패턴에 계속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더 큰 우주의 스크립트 안에 최고의 버전의 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 이고는 그걸 계속 있게 만듭니다.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계속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환상을 깨고 사랑과 인간성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을 깨워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내 안에 자유의지를 끄고 자연 법칙 그대로 흘러가는 나를 느껴준다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아주 쉽게 이 이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이 우주의 법칙 안에 있는 나를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보면 되냐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나라는 존재, 이 나라고 느꼈던 거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라는 건 뭐죠? 내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합리적인 생각, 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많아지고 그 생각이 이 내 몸의 하나의 신경계의 흐름으로 남게 되고 그게 나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선택으로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심장박동이 있고 또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건 그냥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인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명상에서 제가 어떤 걸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 의해 움직이는 내 배를 느껴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많이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냐면 이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게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죠.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 우리가 의식을 뺏기고 있잖아요. 그 의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냥 몸의 감각만을 느껴보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의 상태, 심장 박동이나 이런 내 몸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냥 나를 끄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명상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저는 이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이 명상을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다 내려놓았을 때,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우주의 질서에 가만히 나를 맡겨보았을 때 그때 오는 어떤 성찰이 있는 거죠. 깊은 사랑이 있고 내가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존재였을지를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학교도 다니고 또 부모님의 시선, 친구의 시선 이런 시선들과 함께 이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내 자신의 재능을 쓰기보다는 어떤 외부의 상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내 안의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떤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걸 우리는 인간으로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나도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뭐 그걸 무시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호흡, 이 심장박동에 의식을 두고 계속 그냥 나를 가만히 원래 존재하는 나를 느껴본다면 우리는 좀 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서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뚜렷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감각을 내려놓는 게 명상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감각,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난 이렇게 내가 살아가 이런 나라는 존재, 이 인간으로서 가진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이 나에게 흐르는 이 에너지 흐름을 느껴보는 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흐름에 나를 놓아버릴 때 나도 몰랐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에 있는 닷들이 연결되는 뭐 한 번에 다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편견, 뭐 종교적인 그런 거 상관없이 명상이라는 기술, 그냥 이 생각을 끄고 이 나의 흐름을 느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거의 이제 7, 8년 정도 됐겠네요. 계속 명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어떤 교리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가장 우리 몸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을 12주간 익힐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이 몸으로 실천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 명상을 신경계 운동이라고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리와 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가이드들을 12주간 제공하면서 하는 코스가 저희 강의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마감이 되는 때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받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말에 다시 7차 오픈을 하니까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전에 미리 명상을 이해하고 직접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강의 오픈 사전 공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명상을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도움 계속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